첫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31분. 총에 맞은 피해자의 아내가 112에 전화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면서 아파트 동호수를 부른 뒤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9시 33분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시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9시 40분엔 빨리 들어와라,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진입한 건 밤 10시 43분이었습니다. 첫 신고 접수 이후 70분 넘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총을 쏜 피의자 조 씨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늑장 진입한 겁니다. 초기 대응까진 빨랐습니다. 총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코드 제로 발령 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당시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접수 7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MBC에 내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아파트 CCTV로 도주 행적을 확인한 것도 한참 늦었습니다. 조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다음 날 새벽 0시 15분쯤. 범행을 저지른 건 인천 송도였는데 서울 사당역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조 씨가 총기 11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쇠파이프와 실탄 80여 발을 차에 싣고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돌아다닌 겁니다. 총을 맞은 피해자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CCTV라도 먼저 확인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도중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조모 씨. 경찰이 확보한 총기 제작용 새 파이프는 모두 13개입니다. 2개는 범행 현장에서, 나머지 11개는 조 씨가 도주한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새 파이프 총기는 1회 발사용 구조입니다. 총열로 사용된 새 파이프 안에 실탄을 한 발씩 장전해 발사하는 방식이라 파이프가 11개 남았다면 11번 더 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실탄도 86발로 넉넉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새 파이프를 1년 전쯤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또 조 씨가 새 파이프를 잘랐다고 했던 공작소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총기 제작법을 어떤 유튜브 채널로 익혔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폰 검색과 유튜브 기록 등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도 사용한 지 오래된 PC라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했던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들 유족 측은 가정 불화 등과 관련해 다른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총까지 만들어 아들을 살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경찰은 유족 뜻을 반영해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유족을 조사했습니다. 또 조 씨에 대해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이 조사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로 목숨을 잃은 아들의 유가족 측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생일 잔치 후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간다고 나가더니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와 아들에게 2발을 쏜 뒤 아들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피신시킨 며느리가 남편을 구조하기 위해 방에서 나오자 피의자가 총기를 재정비하고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고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의견서로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에게 방아쇠를 당긴 게 맞다면 살인 외에도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의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를 위해 그동안 아들과 가족은 이혼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없었다며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잔혹한 범행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주거지를 폭발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제총과 폭발물 제작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유가족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